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 새벽 1시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진현 선생의 회고록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입니다. 나남 출판사에서 펴냈는데 653페이지나 됩니다. 올해 86세의 저자가 체험한 한국 현대사 기행문처럼 읽혔습니다. 저자는 언론인, 장관, 대학 총장,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입장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여러 각도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경험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리 자료를 계획적으로 축적해서 쓴 책이라서 안심하고 인용할 사례가 많습니다. 김진현 선생은 평소의 기록 습관에다가 자료 정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무실과 비서가 있었다는 점이 다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이 서문에서 자신을 다생세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생, 마늘 다자에다가 살생자니까 여러 가지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다생세대. 가장 전쟁이 많은 세대, 가장 많은 문자와 언어로 생활한 세대, 가장 이사 많이 다닌 세대, 고향 향수를 아는 마지막 세대, 가장 다양한 국가체제를 겪은 세대, 가장 많은 혁명, 사상혁명, 정치혁명, 경제혁명, 생활혁명, 기술혁명을 겪은 세대로서 대한민국 역사의 정인임을 자각하며 이 기록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일제시대와 6.25 무렵까지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숙모들이 배틀에 앉아 목화솜으로 옷감 짜는 소리를 듣고 집신을 신고 저녁이 되면은 여우에 물려간다고 집 밖에 못 나가고 6.25 전까지는 정말 호랑이의 눈빛이었는지 밤에 곰내미산 줄기 앞산 등승이에 두 불빛이 어슬렁거리면은 호랑이 나왔다고 어른들이 경계하던 체험을 기억하는 세대이다. 벼 심고 벼 베고 송진을 따 호롱불 켠 체험의 세대이다. 한말 이전부터 이어온 전통 산촌의 자연을 체험한 마지막 세대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또 자신을 이종사회, 종류가 다른 사회 말이죠. 이종사회, 이종집단, 이종기관 간의 경계를 가장 다양하게 넘나든 유일한 언론인이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회고록을 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경험자란 뜻입니다. 조선일보 주불특파원을 지내신 신용석 선생이 제가 유럽에 머물고 있던 지난 6월 이 회고록을 잘 읽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출판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귀국한 뒤에 이 책 관계로 두 번 평소에 잘 아는 우리 김진현 선생을 만나서 이 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진현 선생은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이 책 안에도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정희를 제외하면은 한국에는 국가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국가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라는데 정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국의 국시라고 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그날이 건국 74주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문재인에 이어 두 번째로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기념일이라든지 건국 기념일이라든지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윤석열과 문재인이 그런 점에서 국가의식이 부족한 점에서 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김전년 선생은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들, 국사학자들이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국가지도층의 머릿속에 칸츄리, 나라, 이건 나라입니다. 나라와 네이션, 이건 뭐 국민 아니면 민족인데 그거는 있는데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는 스테이트죠. 국가가 없다니 이 이상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적이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는 다 다른데 나라 민족보다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개념이 국가입니다. 국가와 민족, 국가가 민족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다. 이 말씀이죠. 김전년 선생은 현 전 총리분들의 은행이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몇 분들의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우파란 분들의 이승만 영웅화가 지나쳤다. 우남에 대한 극좌파의 날조, 과잉 폄하는 고쳐야겠으나 그 과정에서 4.19 혁명을 지나치게 격하, 결국 안병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제작한 기적의 역사 영상들을 회수하고 사과하는 자해행위마저 생겼다. 우남에 대한 왜곡의 정리를 넘어 마치 백범이 김구입니다. 1948년 북행을 할 때 6.25를 미리 알고 국민을 속인 것처럼 주장하는 등 백범 폄하가 극심해졌다. 그러자 광복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다. 제하의 89주년 학술회의를 열어 대항했다. 그럴수록 우파의 반격도 강해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짓자는 캠페인성 보도가 계속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김전년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신하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김구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KBS가 2008년 7월 16일 아침에 2008년이면은 건국 그러니까 60주년이죠. 건국 60주년이 되는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60주년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이던 우리 김전년 선생을 KBS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앵커가 정부 부처 장관 민간들이 참여한 위원회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자에게. 그래서 김 선생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확실하게 갖고 또 주권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실제적인 건국이고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데 기자가 말을 끊고 그러나 역사학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라면서 박성수 이만열 교수와의 인터뷰로 이어졌답니다. 아니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느냐 서쪽에서 뜨느냐 시비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KBS가 거기에 의문을 던졌다 이겁니다. KBS조차도 시시비비의 언론이 아니라 60주년 건국 반대 진영 대변기관인 듯 했다고 썼습니다. 이 자체가 한국 언론도 국가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도 국가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몇 가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저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전년 선생의 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북미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 국가의식이 없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집단이고 반국가 단체인데 미국
우리의 우방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북이 맞지 북미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우파를 자칭하는 사람들까지 북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죠.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김정년 선생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우남 백범의 통합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승만과 김구, 한국 민족주의의 두 유형이란 대작을 쓴 손세일 선생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김진년 선생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과 국수를 먹으면서 이런 건의를 했다고 이 회고록에서 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백범 기념사업회가 정부 비판 인사로 기울고 백범 행적을 반대한민국 좌파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백범의 아드님인 김신 장군을 자유총연맹 이사장으로 모시고 우남 이승만의 양자인 이인수 명지대 교수를 새마을운동 이사장으로 기용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간곡히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더니 김영삼 대통령의 즉각적 반응이 놀라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에이, 이승만 독재자래, 독재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승만 독재자래, 독재자. 그러면 할 말 없죠. 김영삼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을 독재자란 말 한마디로 사거리 무시해버렸으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민정부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이어진다고 함으로써 그 전임 정부의 정통성을 다 부정한 사람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좌파적 역사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좌파 숙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빼고는 국가의식 있는 지도자를 보지 못했다는 참 김진년 선생의 말씀이 쓸쓸해 보입니다. 이게 또 사실이니까요. 오늘 이 땅 이념 갈등의 뿌리엔 단순히 극좌 대 극우, 친북 대 반공이라는 도식을 넘어 이른바 주류 내의 철저하지 못한 자기 정체성 상실에도 큰 원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차이를 모르는 네가 국가 원수 자리에 앉으니 그 어떤 이념이나 동맹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두 건물, 중앙청과 청와대 본관을 민족 정기 회복 차원에서 철저하게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김진년 선생의 회고록을 소개하면서 저의 생각도 덧붙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